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 공천을 마무리 지었고 민주당도 이제 곧 공천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대진표의 윤곽은 이렇게 잡혀가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직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시고 총선 전략과 정당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종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모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나오시긴 하셨지만 현재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후보기도 하셔서 도민 여러분께 유권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 말씀 처음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고 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다수를 뽑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번 총선에 충주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과 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집권 여당으로서 충청북도를 힘차게 도약시킬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모선 도당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당위원장, 충북 진천 음성 증평 국회의원 이모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 많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장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IMF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지원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서 참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저희 민생 정당으로서 저희가 IMF 위기 극복의 DNA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의 DNA 민생의 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민생을 더욱 살피는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도당위원장도 하시고 또 이제 후보기도 하시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세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군이지 않습니까? 증평, 진천, 음성. 면적으로만 따져도 서울의 1.5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또 매일 또 5일장이 서고요. 그래서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도록까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도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충주가 그전 중원구하고 합친 지역이라 25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후보로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주 행사 등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제시할 공약 같은 거, 공약 만드는 것도 좀 챙겨보고 있고요. 또 제가 도당위원장이다 보니까 충북 도당의 공약도 좀 챙기고 있고
또 선관위도 지역 선관위도 만들고 또 충북도당의 선관위도 만들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분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책임감도 크고 네. 어쨌든 충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이번에 충북 총선의 각오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네. 당은 이미 8개 선거구 모두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먼저 검증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훌륭한 후보들을 선정했다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번 22대 총선은 그동안 입법 폭주라든지 또는 탄핵 이런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좀 방해했던 그런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부각을 좀 시키도록 하고요. 우리가 만드는 공약이 이 집권 여당으로서 실천 가능한 공약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 네.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또 실천 가능하다는 한 상황들을 도민들께 알려서 우리 당 후보들을 훌륭한 후보들을 꼭 뽑아주실 것을 좀 저희들이 더 설명드리고 네. 노력을 할 마음을 계획입니다. 지금 다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네. 의미를 저는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도당위원장님과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를 이번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검찰 권력이 네. 사실상 뭐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국정원 또 감사원 심지어 뭐 방통위 금감원까지도 지금 전부 다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의를 대변하고 법안이라든지 뭐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권력이 입법 권력마저 이렇게 넘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주실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빙자했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그것도 격전지를 순회하면서 사실상 저희는 관건 선거에 충분한 오해를 네. 받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민생 토론회를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만 2년 됐지 않습니까? 3년 차인데 네. 공약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공약 점검을 해야 될 판이다. 지금 2년 동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지역 관련된 공약을 촘촘하게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2년 동안 달라지고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느냐. 정말 민생이 아주 극도의 위기에 빠져 있고 뭐 사과 하나에 지금 뭐 8,000원이기 때문에 뭐 일본산 사과를 수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역사적 퇴행, 그 뭐 여러 가지 그 일본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부분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사실 분노가 상당히 도에 달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도민분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심판을 하실 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각오들을 이루려면 어쨌든 충북 총선 승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 과제잖아요. 그러면 충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이제 충북은 8개 지금 이제 선거구가 있고 현재는 나란히
4대4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대4 구도가 이번에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도당위원장 네네네.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월드컵을 나가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네. 이게 16강, 8강, 4강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승이 목표인 것이다. 8대 0이 목표다. 아, 목표는 뭐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도당위원장의 목표는 8대 0인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어느 당이나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금 몇 석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가 없지만 또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 건 그러면 있죠. 희망은 8대 0인데 현실적으로는 몇 대 몇 정도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 충북 도민분들의 판단이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뭐 최소한 현재 구도 이상은 저희들이 목표야 그 이상은 예, 가야 된다.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검찰공화국이니 네. 또 민생 토론회를 관건 선거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문제 얘기하셨는데 전 동의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동안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또 이번 공천도 공정하게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했고 네. 또 지방선거 등에서 우리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 도시의원 이렇게 뽑아주신 그런 여세들이 지금도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8석 석권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도민들께 드렸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공천이 아직 한 세 군데가 세 군데가 아직 안 돼 있고 다음 그래서 주면은 예. 네. 선수가 결정이 돼야 좀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생각하고요. 네. 네. 우선은 지금 8석 석권을 목표로 네.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만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새로운 이번에 충북 공천도 비슷하지만 새로운 인물이 적다, 좀 변화가 적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네. 이 개혁을 뒷받침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힘찬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 가지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저희들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공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좀 바뀌어야 될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좀 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이겨서 결과로 또 그 도민들의 보여드리겠다. 성원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이제 네. 시스템 공천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또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이 선거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천 작업이 마무리 덜 됐기 때문에 네. 그 인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중앙당에서 공정심사위원회하고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거구에 이길 수 있는 적임자를 공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또 이게 참 프레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명 행사, 친명 행세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 요거는 좀 어떻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충북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하셔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 지역구의 특성에 맞춰서 과연 이길 수 있는 인물이냐.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승리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분이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계파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부분만은 아니다. 세대 교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 네, 말씀하신 사항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민주당의 그래도 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변재일 의원님이나 정치권의 이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노영민 전 실장 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못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네네. 관련해서는 이제 비록 그분들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만 우리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성명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 얘기 좀 했고요. 이제는 정책 쪽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충북에 사실 현안 정책들이 많은데 이제 또 정당도 중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요.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충북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주력하고 있는 정책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 2023년도에 충청북도의 최대 쾌거는 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했던 주요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이제 22대에서는 이것이 1호 법안으로 이 전면 개정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확충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챙겨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CTX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 네.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게 좀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하고 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중부 고속도로 확장하는 것.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충청 고속화도로 네. 그리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 문제들도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화단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네. 그 외에도 특화단지를 더 지정하고 이런 지금 기존 특화단지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일자리가 이 지역에 충북에 많이 좀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대 정원 확대 지금 이것도 뜨겁죠. 확실하게 네. 하고 또 이 청주에는 그래도 이 병원이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데 상급병원이 다른 지역에는 없잖아요. 충주만 해도 상급병원이 없는데 충주의 충북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이 네.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료 서비스를 도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의대 증원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의대 증원은 네. 의대 증원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계에서 이 점을 인정을 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주력하고 있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당도 또 어떤 걸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네. 아마 우리 도민분들이 모두 공감하시는 사안이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뭐 지사님이라든지 민관정위원회에서 우리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때 서명부도 전달하고 하시면서 이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그 특별법을 사실은 이제 국회 통과를 하는데 많은 애를 써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이따 별도의 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전북 특자도법이라든지 강원 특자도법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정말 그 실속 있는 그런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 실제 그 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뭐 22대 국회에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장을 이시영 지사님 12년 동안 이뤄냈지 않습니까? 오송이나 오창 중심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도민분들의 염원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성장 산업,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청주 일극 체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진천, 증평, 음성 이 중부권과 그 서청주권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벨트로 이것이 일종의 기획 특구 같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청주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이 이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칼 캠퍼스 타운 조성, 이것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교통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이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교통 인프라, 그 중에서도 철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도 안성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 공항까지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 진척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광역철도 청주 도심권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청주 공항이 지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그 물류의 중심의 공항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가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 공약을 통해서 도민분들께 약속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이 총선에는 또 서로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충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합심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중부내륙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좀 개정 작업들이 좀 필요할까요? 남아 있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중부내륙 지원 네. 특별법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네. 뭐 예비타당성 특례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됐고요. 네. 또 수도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해야지 그런 걸로 꽉 묶여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 거 특례 문제 또 특별회계를 좀 설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선 의원님, 우리 네. 또 정우택 부의장, 국회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행안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왔는데 이제 22대에서도 또 앞장서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1호 법안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네. 해야 돼요. 예,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뼈아픈 부분이 네. 이제 정부 부처의 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산국 조사 면제 규정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특례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적용 배제 이런 부분들이 관계 부처에서 다 반대를 해가지고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를 않았거든요. 또 이 밖에도 뭐 각종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산림보호법 등 인허가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담지 못하고 개별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이제 좀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네. 이게 껍데기 같은 법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법이 이렇게 제정됐다는 제정법을 만들기가 여기 뭐 우리 도당위원장님 계시지만 제정법이 참 어렵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달빛철도법이거든요. 그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때 여야 의원님들 261분이 법안에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야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당 원내 대표님께서 이게 대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야 없이 이게 아마 국회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렇듯이 이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라는 게 이게 충북 어떤 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만의. 그래서 인근 지역 수혜를 같이 보는 인근 지역하고의 그 공감과 연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네.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도 사실 그러니까 민간 전용 그 활주로가 신설돼야 된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청주 국제공항이 97년도에 네. 개항이 됐는데요. 이용객 또 물동량, 화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용객이 한 370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500만 명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 수출입량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같이 쓰는 맞아요. 복합공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주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군 전용입니다. 하나는 민군 같이 공동 사용. 반반씩. 예. 그리고 이 활주로가 길이가 한 2,700m 정도로 짧고 폭도 좁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항상 있는 네.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동량이라든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활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신설을 하기 이전까지는 기존 활주로를 좀 연장하고 폭도 넓히고 또 주기장도 더 설치를 하고 네. 또 화물 터미널이라든지 국제 여객 터미널도 새로 만들어야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춰야 제대로 된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 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에 모두 다 담을 그런 계획으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을 해서 공약에 뭐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게 우리 당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잘 도와주려고 지난해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을 했는데 네. 거기서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것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이미 또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그런 각종 CTX도 청주공항까지 연결되고요. 네. 또 철도 이런 것도 청주공항에 다 연결시키는 것도 청주공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CTX 가보넌스도 지난 2월 말에 오픈을 했고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잘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들,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서 꼭 이뤄내야 할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 또 호기고 적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꼭 반영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또 어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네. 지난 저희들 다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6년에서 30년까지 추진될 내용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3조 한 3,600억 정도의 그 예산이 그 이제 국비라든지 또 항공공사에서 이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제됐을 때 이게 이제 국제공항으로서의 제 기능을 정말 대한민국의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만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주기장 확충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도종환 의원님과 엄태영 의원님이 여야 관계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국회에서 이 100억 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의지,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접근성입니다. 청주공항에 얼마만큼 접근성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 그 오송역을 거쳐가지고 청주 국제공항까지 있는 복선 전철화 사업,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가지고 혁신도시를 거쳐서 오는 수도권 내륙선, 이 부분이 청주공항까지 연결돼야 되고 하나 더 여기에 덧붙이자면 중부 내륙 지선이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에서 이제 수서간도 그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지금 충주까지 다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감곡역에서 한 30km 정도만 지선을 뽑아주면 네. 혁신도시까지 그러면 그쪽 강남권과 그 경기 이쪽 그 동부권까지도 전부 다 우리 청주 공항을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청주 공항이 그 접근성이 무척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철도, 교통 인프라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공약은 이제 교통 인프라 공약이 또 이제 전체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각 당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통 인프라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세월 그냥 몇 년 동안 공사가 안 끝나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또 막 조기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 또 지역마다 또 신설을 원하는 도로 철도도 많은데 좀 어떤 부분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어떤 네. 현안들을 좀 주력하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충청광역고속화도로 왜 이렇게 오래 제가 그 얘기를 걸리냐. 말씀을 네, 그 얘기를 네네네. 하시고 싶은 것 같던데 네.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오래 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빨리 마무리 짓자. 충청광역 고속화도로 또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런 거 이미 계획에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부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게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넓히고 경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지방의 고속도로, 충주 과천 간 고속도로, 또 네.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또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잘 연결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충청북도에 지금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동부권 영동에서 충주 제천 이쪽에 동부권에 이 고속도로가 하나 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추진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부분에서 우리 중부 내륙선 철도도 이젠 연장을 하고 수서부터 거제까지 하나의 철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중심에 우리 충청북도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모선 의원님 많이 주장하시는 거기서 지선 만드는 거. 예. 네. 감곡에서 음성까지 진천까지 지선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도, 청주공항에 연결되는 철도도
빨리 네.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당 제가 정책위 의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제 제가 전임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배님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어찌 이 SOC 도로 철도 사업이 그럴 너무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네. 그래서 야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 철도 도로가 다 비껴나갔다. 네. 가운데를 뚫어야 서로 연결이 잘 될 거 아니겠느냐. 다른 데를 위해서라도 충북을 잘해야 된다. 예, 예. 중심에 있는데 중심을 비껴나가지고 되겠느냐. 골고루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도 이게 시키는 것이다. 이 충청북도를 관통하는 도로. 충청북도에서 원하는 것은 좀 다 받아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는 뭐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가 있는데 그걸 영동까지 네. 연결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또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는 또 이런 SOC 도로 철도망이 없어서 충청북도가 그동안 더디게 발전했다. 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게 갖습니다. 도로 철도망이 또 잘 이렇게 설치가 돼야 또 도내 균형 발전 또한 그렇습니다.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도로망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지금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진천에서 이제 영동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또 신설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충북이 그 중부 내륙 고속화도로하고 영동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사실 충주에서 청주 오는 시간과 서울 가는 시간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투입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 예산의 문제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거든요. 정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부 내륙화 고속도로에 대한 충분한 예산 이걸 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당초 계획 같았으면은 여기 뭐 지역구이시지만 주도까지는 사실은 개통이 금년에 돼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지연되면서 이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한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국가에서 전국에 뭐 여러 가지 SOC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네. 충북에 이 정말 충북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사실 척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된 충북을 위해서는 이 중부 내륙 고속화도로가 조속히 개통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또 정치권의 노력, 정치력도 중요하니까 또 서로 잘 이렇게 합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도로, 철도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민자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TX 이제 충청 같은 경우는 CTX. 네, CTX. 충청권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인데요. 이제 TX 이 부분이 민간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간 건설도 이제 같이 한 30% 정도는 민자 들어오고. 30%.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CTX가 만들어지면 지역 간 그런 교통 편익도 증진되지만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들 잘 이루어질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지역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CTX가 되면 이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가 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15분. 그리고 오성역에서 충청북도 도청까지 13분. 네. 기존
운행 시간보다 한 70%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X가 반드시 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민자하고 같이 하니까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이 잘 조율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CTX 계획은 28년도에 기공식을 갖고 28년도에 착공해서 3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선 금년도 4월에 민자 적격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네. 벌써. 그래서 금년 내로 좀 어느 정도 방향이 확실하게 쓰고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우리가 모두 충청권 의원들 다 네. 그리고 충청권 광역단체의 단체장들 이런 분들 다 협력하고 우리 도민들 충청 도민들이 협력해서 모범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문제 가지고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도민의 그런 염원이 담겨가지고 이게 이제 23년 6월에 이제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가 논의된 거는 7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그러면 이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이 부분이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냐? 많은 우리 도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데 네. 기재부 예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월 25일 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사전에 논의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광역 급행철도 CTX 추진이 거기서 보고가 된 거예요. 국토부 지금 이제 존경하는 이종배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민자 유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민자 적격성 조사가 KDI에 이제 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예타는 자동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지금 민자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GTX B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게 그 용산에서 상봉 구간 요게 재정이 투입됐고요. 이게 전 구간이 민자 노선이었습니다만 이게 강남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산 상봉 구간에 이제 재정을 이게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민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맨 먼저 따집니다. 그렇겠죠. 과연 민자가 지금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민자가 제대로 유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첫째 논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자가 들어와서 수익성을 추구할 경우에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네. 이것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도권 신분당선이 그렇거든요. 이게 22년 단기 순손실이 87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4,100원이거든요. 서울철 지하철 요금 1,250원이지 않습니까? 한 서너 배가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요금 체계는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많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도민들의 여론 수렴도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입장이 선회된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좀 보완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또 도민분들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고 또 사업 기간마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일거삼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자 추진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그 윤석열 짧게 대통령께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청주 도심 지하화 말씀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 인프라 얘기를 좀 했고
그래도 뭐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약에 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약에 지금 이제 실제로 넣어서 이제 공약 발표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하면 좋을까요? 정당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보선 의원님 해주시죠.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도심 또 재래시장 이 가장 대표적인 서민들의 활동 공간 아닙니까? 네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원도심과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형 SOC 확충이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도시재생 정비 촉진법을 이제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 주차 공간 확보,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역 화폐 예산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 원도심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전환하는 문제, 네. 또 에너지 바우처 도입, 또 소상공인 전문은행제 도입, 화재 보상 한도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청주권 관련해 가지고는 청주 교도소 일괄 기전 문제가 계속 지금 핫한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어떤? 네. 이제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생업 터전이 바로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을 주로 쓰는데요. 네네. 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은 3, 4호 공약으로 이런 서민들, 소상공인 그리고 원도심, 구도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성장하겠다 하는 것을 3호, 4호 공약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 갖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육거리 시장이 얼마 전에 왔었죠. 오셔서, 예. 우리 육거리 시장의 이 전기 같은 거 상인들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업용이라든지 산업용과 마찬가지의 상업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업용 전기 체계가 지금 없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공약 지금 발표한 거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50%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골목상권, 지금 전통시장밖에 못했는데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네. 또 2배 증액 발행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했고 소상공인들의 산재 보험 지원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네. 또 노후화된 원도심을 공원이나 또는 도시와 연계시켜 가지고 미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종전부터 해왔던 거 우리 도내 곳곳에서 하는 거 이것도 성공 꼭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겠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문제는 경제인데요. 이 경제적으로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가 좀 침체돼 있고 여러 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또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요. 산업 당지를 통한 여러 기업 유치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정당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부분들인지 잠깐만 좀 짚어주시죠. 네, 충청북도는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하다. 네. 대한민국 중심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충북을 미래 산업의 거점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에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했는데 네. 앞으로
우리 도내에 수소 특화단지 또 바이오 특화단지 이런 것도 좀 지정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청주 대청댐에 에너지 수열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을 했는데 이걸 충주댐에도 그걸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바이오, 뭐 수소, 소부장 이런 네.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충주는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또 청주 오송도 지난해 정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엔 좀 착수를 후년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좀 앞당겨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특화단지 만들고 산단 만들어도 거기에 우량기업 들어와서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우량기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우량기업들 들어오면 우리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린다든지 또는 산업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량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충북이 전부 138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국가산단 2개소를 포함해서요.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충청권에서 가장 성장세가 뚜렷한 지역을 우리 충북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고용이 6.42%, 생산이 8.23%쭉 늘어났고요. 올해만 해도 이제 6곳을 새로 이제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게 인구 증가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심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농촌의 그 난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바로 접경이기 때문에 지금 물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에 강남을 2번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편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야만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 50개의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의 갈등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일 날 여기 중소기업 중앙에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과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 가진 역량이 막힘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특히 용인 쪽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뭐 수백조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혹시 저희 쪽에 그런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네. 하는 걸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서 또 후보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한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청사진을 네. 도민들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CJB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출연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모선 우리 도당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만간 저희들은 우리 지역구의 후보들과 함께 충청북도의 공약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발표하는 그런 공약들은 집권 여당이니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2대 총선에서 꼭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 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종배 충북도당 국민의힘 위원장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선 도당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충분하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네.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이 사실상 대한민국 신성장의 동력이고 또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충북에 내거신 공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도민분들이 냉정히 좀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그 공약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벌써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 네. 여기서 다시 어떤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건 공약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약들을 뭐 저희들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한 공약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충북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네.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충북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여야 없이 충북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는 충북 총선 분석 전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